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9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의 현장을 보면요, 이게 정말 어디 이게 나라인지 정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강한 어떤 입법 연구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을 만드는데 생명을 걸은, 이제는 오로지 퇴임 후에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개혁 3대 악법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 3대 악법을 어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공수처법이죠. 두 번째가 국정원법입니다. 세 번째가 경찰청법이에요. 소위 개혁 3대 악법을 일괄 처리해버렸어요. 왜 3대 악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이러한 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공수처법,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있는 이 감찰위원회보다도 더 훨씬 막강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북한과 러시아만 빼놓고는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악법입니다. 국정원법, 왜 국가정보원이 필요합니까?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 역량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정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국정원의 국가안보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소위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공수사권이 핵심인데 이거를 빼앗아서 어디로 넘겨주느냐? 바로 경찰에 넘겨줘요. 경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따진다면 초등학교와 대학 교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 이게 정권입니까? 경찰청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경찰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할 정도로 경찰에, 즉 검찰에서 뺏은 권한, 국정원에서 뺏은 권한을 전부 다 경찰에 넘겨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종합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는 국내 정보를 못하게 돼 있는데, 경찰은 국내 정보활동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경찰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악법을 일사천리로 전부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전부 다 처리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북한에부터 내려오는 간첩은 활개치고 놓아두게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 비리와 관련된 형사사건들, 문 대통령의 이 사법 처리와도 직결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씨앗까지 다 말려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걸로 볼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뿌리채, 지금 현재 뿌리채 뽑혀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쟁은 촉발됐어요. 이런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전쟁 행위는 결국 지난 11월 24일 날 추미애가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추미애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불법적 그러한 이 직무 정지 조치를 했다. 그래서 원상 복귀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추미애가 얼마나 무리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시켰는지 그 과정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감찰위원회가 열렸어요. 11월 2일 날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감찰위원회에서 유혁 법무부 감찰관, 추미애한테 찍힌 사람이죠, 아예 패싱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 박은정이 지 멋대로 추미애 말만 듣고서 감찰권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그래서 유혁은 일단 보고 패싱 현상이 나타났는데, 유혁 감찰관이 지난 감찰위원회에서 1일날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진술을 했어요. 그야말로 윤석열을 징계 청구하는 회의 현장에 불려가가지고 목격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는 이게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가봤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추미애가 앉아있고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러니까 감찰 라인에 있는 사람들,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미애 애완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본인만 봐봐요. 이 감찰 담당하는 위에 유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혁은 빠져 있고 맨 마지막에 가고 박은정이가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어이없는 일들이 있느냐. 서류가 한 3가지쯤 있었다고 그래요. 징계 청구와 직결되어 있는 이 징계 청구서 초안, 그 다음에 직무정지 및 징계와 관련된 보도자료, 그리고 장관님 말씀 자료 등이 준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표적 징계를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적 징계가 우위법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절차적 우위법성, 그 다음에 이 내용상으로 법적으로 타당성이 결연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정부문에서 이 잘못된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나친 재량권의 일탈이다. 이렇게 행정부문에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이 현장이 11월 24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법천지의 징계 청구를 해놓고서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즉시 항고까지 취한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예요.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혀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법적으로 볼 때 징계 청구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일관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인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행정부에서 패소하니까 지금 즉시 항고를 해서 서울 고법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10일 날 내일이죠. 지금 이제 오늘 9일이니까 10일 날 징계 우위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추미애예요. 이러는 가운데 10일 징계위에 이용구 차관이 참석하면 안 된다. 기피해라. 스스로 기피해라. 이렇게 현직 부장검사 강력히 촉구하는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윤석열 징계 처분과 그리고 직무정지를 위한 조치들이 얼마나 불법으로 그리고 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의 방송을 이해하고도 나옴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검에 있는 형사 1부장 검사인데 장준이 8일날 내부망에 차관님은 징계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또 잘못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다수이던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국민적 비난을 우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결을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윤 총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비 5인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24일 날 이게 오후 2시 10분 현재의 상황이고요. 11월 24일 날 오후 2시 36분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정화 검사 양심선언한 윤석열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양심선언한 검사가 2차 보고서를 작성해서 박은정이한테 보낸 시각이 11시 24분 11월 24일 날 오후 2시 36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보고서가 이렇게 늦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극비 5인 회의를 통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자, 표적 징계하자, 이렇게 표적을 즉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했으니 당연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 잘못된 재량권 일탈의 조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장행하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극비 회의를 통해서 11월 24일 저녁 6시경에 추미애가 전격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는 브리핑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나타난 것이 본래 이 감찰의 간사는 유혁은 입장에서는 부부장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네, 부부장검사 박진성 부부장검사를 유혁 감찰관은 간사로 임명했는데 그날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본인이 간사하겠다고 끝까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극비 5인 회의에서 시나리오를 철저히 짰길래 그 시나리오의 차질이 이루어지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은정이가 이렇게 설치고 나섰다.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월 24일 날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검의 한동수 이 감찰부장한테 내려간 거예요. 수사 참고 자료가 내려가고 그 수사 참고 자료가 대검 심재철로부터 받았는데 이 한동수 이 감찰 부장은 이거를 이정화 검사한테 넘겨줘 가지고 이게 다시 박은정한테 가서
똘똘 돌아서 이 수사 참고 자료가 불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검에 내려가 가지고, 대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 한동수는 그야말로 성명불상자라는 이름으로만 딱 기록을 해 가지고 윤석열 형사 입건을 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새다 보니까 검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진정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대검 차장을 패싱하고서 이루어져요.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패싱하고 수사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대검에서는 전격적으로 어제 입장을 발표해서 이거 전부 다 절차적 하자가 충분하다, 넘쳐 흐른다, 그리고 이게 불법 감찰과 불법 수사, 이런 혐의를 잡고, 그리고 지휘부 보고 패싱, 이런 두세 가지. 첫째로는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검과 대검 한동수와 법무부의 심재철 사이에, 박은정 사이에 오고 간 불법적 유통 경로. 그 다음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에 관련된 수사 의뢰. 세 번째로는 지휘부에 대한 보고 패싱. 이런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대검에서는 직접 서울고검에 이첩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위법이다, 대검이. 이 대검 차장이 지시를 한 거지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지시다, 이렇게까지 추미애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또 반박을 하고 나서서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 즉 보복 조치를 공언하고 나섰어요. 이게 추미애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추미애가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있고, 추미애 라인에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삭제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더 이상 할 수 없다, 감찰할 수 없다, 이렇게 양심선언한 이 허정수 감찰 상과에 있는 팀장, 이 사람은 통화 기록까지 또 삭제해요. 이 제공을 안 해. 왜 통화 기록을 안 하느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형사 파트 이 특수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경험이 일천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형진이 제4차장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중앙지검에서는 이 포렌식 팀을 대검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몰래 지휘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범법행위를 저지른 지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다는 이 사건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에 배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대검에서는 다시 이것을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고 터졌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수는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내린 감찰, 그리고 대검 차관이 내린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통화 기록까지 삭제하는 그런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징계위 10일 날 열리는데 하루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2,000쪽의 자료를 줬는데 대부분이 신문에 나온 것밖에 없다. 이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추가 자료 한 700쪽 분량이 왔는데 그 중에서 220쪽은 겹치는 내용이고 480쪽 정도만 추가로 왔는데 그것도 대부분 신문에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방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가로 3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주임검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사람을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맨 먼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바로 류혁 감찰관,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방해 혐의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 다음에 판사 문건과 관련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총 6명을 신청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감찰위원회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또 수상한 일이 터졌어요. 뭐냐? 남부지검에서 여러분들 김봉현이가 술 접대했다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난리난 술 접대 사실을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전격적으로 하루를 앞둔 상태에서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행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임과 관련된 술 접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이번에 이 검사의 난에 참여하지 않은 3명 지검장 중에 1명이에요. 이성윤이하고 이정수하고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추미애 라인의 핵심 인사 중에 1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검사 술접대 사실이다 이러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내부 팀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장검사와 그리고 이정수 지검장이 밀어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차장검사는 누구냐면 오연철 차장검사인데요. 이 오연철이는 바로 이성윤과 함께 경희대법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가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오연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검에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갔어요. 이 사람 둘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즉 검사 술대접 받은 게 사실이라고 밀어붙인 장본인들인데, 이 수사발표 자료에는요 이정수 이름으로 이 발표가 냈고 담당 이 부장검사 이름은 쏙 빠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리하게 공개를 했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10일날 열리는 징계위에서 이거 봐라, 술 접대받았다는 검사들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 안 했는데 우리가 수사해놨다. 윤석열 총장 혐의가 맞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술 접대를 비롯한 윤석열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된 6가지 사항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또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이 6가지 사항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술 접대 수사, 라임 검사 소개한 거, 그 다음에 여권을 상대로 로비 진술을 하라,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권 인사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거, 여권 인사의 비리를, 그리고 야권 인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묵살을 했다는 거, 그리고 부장검사가 로비했다는 거, 이거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지금 거의 결론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의 방송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야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